조계종이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닷새간의 상반기 행자 입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남행자 22명, 여행자 12명 등 모두 34명이 참여했습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가 고려 8만 대장경의 정신을 잇는 행사를 열어 선조들의 신심을 되새기고 국내외에 불어닥친 사회,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길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K컬처 열풍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한 전통 문화의 역사가 있다며 정치권이 불교를 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랜 차문화 역사를 가진 명축 총림 통도사가 올해 첫 찻잎을 수확했습니다. 개국 36주년을 맞은 BBS 불교방송이 기념식을 거행하고 세계 불교 중심 채널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흑자를 기록한 방송 경영도 빛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행자 입문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 남행자 22명, 여행자 12명 등 모두 34명이 입교했는데 닷새 동안 수행자로서의 초심을 다지게 됩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2026년 상반기 행자 입문 교육을 시행하며 전법도생 원력을 실천할 새 수행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첫날 입제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국장 지연 스님이 대독한 입제사를 통해 수행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행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출가는 단순히 세속의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대장부의 소원입니다. 입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종단 등록을 마친 행자들로 남행자 22명과 여행자 12명 등 총 34명이 참여해 수행자로서의 초심을 다집니다. 특히 교육기간 중에는 출가 상담사인 은산 스님과 여옥 스님이 함께하는 출가 상담 시간도 마련돼 행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바를 불법의 미래이며 중생을 구제할 원력의 주인공입니다. 행자들은 5일간의 엄격한 습의와 교육을 마친 뒤 회양식을 갖고 각 사찰에서 수행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66회 해인사 고려 8만 대장경의 날 기념행사가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피로 국난을 이겨냈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 인류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김종열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 가야산 기석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시작된 거대한 행렬이 일주문을 지나 보경당 앞마당으로 들었습니다.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을 필두로 사부대중이 국보 8만 대장경 경판을 정성스레 가슴에 안고 줄을 잇습니다. 800여 년 전 미정료의 국난 속에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새겼던 선조들의 염원이 이윤 행렬을 통해 21세기 해인사에서 재현된 겁니다. 행사 첫날인 24일 해인사는 인경체험과 선장본 제작 등 대중들이 대장경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8만 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장경을 조성하였던 과거의 뜻을 기리며 다시 한번 대장경을 판각 조성을 하여 인류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기념행사 둘째 날인 25일에는 명고와 명정 오타가 산사를 깨우며 대장경의 가치를 함축한 본격적인 법석이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방강불 환경 완독 대부패와 함께 봉행되어 경판을 머리에 이고 도량을 도는 정대 요잡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해인 총림 방장 대원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인류가 겪는 전쟁과 갈등, 개인의 고통은 모두 욕심이라는 병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치료할 유일한 묘약은 현대의학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을 버리는 무소유와 공의 가르침임을 강조하며 지극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정기불사 참석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말 꼭 성취한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간절한 신심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정진해 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여기 와서 다 성취하게 됩니다. 해인사는 행사 기간 동안 판각학교 전시를 통해 대장경이 단순한 유물을 넘어 지금도 살아있는 수행의 자산임을 확인했습니다. 참석한 사부 대중은 선조들이 남긴 지혜의 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고 자비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보정찰 해인사에서 TBS 뉴스 김정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 세계를 달군 K컬처 열풍 안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통문화의 역사가 있다며 정치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의 예방을 받고 스님들이 죽자 살자 전통문화를 지켜왔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봐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무슨 뭐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솔직히 자존심 상하거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당연히 국가에서 국가 문화재로서 그를 잘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신 그걸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심으로 이제 그거를 해왔는데 너무 그냥 예산 같은 것도 떡 하나 더 주듯이. 예. 특히 진우 스님은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1700년이라는 긴 불교 역사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같이 해왔다며 K컬처와 K예술의 개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후보는 K컬처의 원료는 따지고 보면 불교 문화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교를 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교 문화를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그런 문화의 큰 영역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고 저는 충남도지사가 된다면 바로 그러한 부분에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큰 스님께 들었고 저도 그렇게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현 후보는 진우 스님에게 큰 절로 인사를 올렸고 접견을 마친 뒤에는 조계사 대웅전을 둘러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렸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해차 제다 헌공의식을 열었습니다. 통도사 대종스님들은 어제 겨우내 템플스테이관 옆 다원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와 주지 현덕스님 등이 함께 울력에 나선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차밭에서 해차를 수확했습니다. 통도사는 수확한 차를 선별과 덕기 등의 제다 작업을 거쳐 올 한 해 부처님전에 올릴 예정입니다. 좋은 기업의 조건으로 넉넉한 급여와 복지 수준, 건전한 조직 문화 등을 꼽는데요. 하지만 월급과 승진보다는 직원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이른바 제3의 경영 이론이 좋은 회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21세기 비즈니스 포럼 공동대표인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가 토론회를 열고 제3의 경영이 우수 경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짚어봤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직장인이 꿈과 열정을 갖고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높은 연봉과 복지 수준 등이 우선 떠오르지만 기업의 생산성만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경영 방식만으로는 일하고 싶은 좋은 회사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노부호 명예교수가 이끄는 21세기 비즈니스 포럼이 직장인들에게 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심어주고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제3의 경영은 우수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기업의 외형적 성과와 생산성만 강조하는 기존의 경영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강조하는 제3의 경영 이론이 우수경영의 바탕이 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노 명예교수는 제3의 경영에 대해 모든 직원들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를 위해 직원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사람은 애정을 가지고 한다는 건 다른 사람과 협력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되면 재능이 개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성품과 재능이야. 그런데 재능은 성품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성품이 좋으면 자연히 재능은 개발되게 돼 있다.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가치를 확립하면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성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노 명예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너 정말 일 잘했네 하는 소리 들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신바람이 나는 거지. 그러면 야 이방 시험 그렇게 좋은 소리 들었으니까 이번에 좀 더 잘해봐야지 뭐 이렇게도 생각하면 점점 그 열정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앉기만 하면 그냥 집중하는 그런 이제. 노 명예교수는 우수경영의 3대 요소로 환경과 자원, 사람을 들면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고 고객 욕구를 잘 파악하는 일과 함께 직원들의 성품을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는 비전 제공자, 전략 실행자, 동기부여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혜와 가치, 열정과 애정 등 7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명령과 통제 중심의 경영이 아니라 직원들의 성품과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돕는 이른바 서번트 리더십도 우수경영의 중요 요인이라고 노 명예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리더의 자아실현에 기초를 두고 직원들의 성품, 열정과 애정을 개발해가지고 직원도 자아실현시키는 경영이다. 그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건 리더가 의식계획에 기초를 두고 그 자아실현하고. 이번 토론회는 불안과 혼란의 시대에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을 통해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영월 대원사가 7년 만에 개체불사를 회항하고 산신대제도 봉행했습니다. 대원사는 그제 경내에서 주지 향인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를 열어 개체불사의 원만한 회항을 함께 축하하고 세상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산신신앙 전통을 계승하는 산신대제로 이어지며 기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원사를 감싸고 있는 범바위 산왕대신은 자연석 위에 조성됐으며 바위 형상이 호랑이를 닮아 예로부터 범바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3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거행하고 세계불교 중심 채널로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BBS 서진영 사장은 어제 서울 마포 본사 법당에서 열린 개국 36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다큐멘터리 종교를 품은 자니 미국 3대 영화제에서 수상한 쾌거를 언급하고 BBS의 컨텐츠가 미국 지상파 라디오 송출에 이어 곧 일본 NHK와의 협업을 통해 넷플릭스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보도국이 국내 최초로 AI 뉴스 타이틀을 제작하고 외부로부터 AI 콘텐츠 제작 의뢰를 받은 사례를 들며 BBS가 이미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기술인 AI를 통해 포교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뿌리인 망공회를 통해 상생의 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할 때 BBS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 사장은 지난해 광고 수입과 만공회 후원금이 18억 원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사적 노력을 통해 2025년도 결산에서 2억 3천만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경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 수지가 어려워지고 인건비 부담이 높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좋은 인재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포교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BBS는 다큐 종교를 품은 잔으로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2개 부문에서 수상한 김정은 PD를 포함한 제작진 5명에게 제작상을 수여했으며 올해 30년과 10년 근속을 맞이한 신두식 기자 등 15명에게 장기 근속상을 표창했습니다. 아울러 무량봉사단과 후원상담실 자원봉사 등을 통해 BBS의 위상을 높인 임성남, 이정희 불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뉴스 속 뉴스, BBS 뉴스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노동계는 진짜 사장이 나올 것을 외치며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의 직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안착돼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파업 노동자들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로 극단적 선택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하면서 유래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11개 하청노조가 원청 37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450군데 정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겠다는 곳이 한 30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에 이익만 챙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 관행을 여전히 좀 계속하고 있는 게. 기업은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섣불리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개정노조법 자체의 사용자성이라든가 노동시행의 개념 확대 같은 그 모호한 규정이 본질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초기에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CU 사태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한 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김영훈 장관은 원청이 CU 운영사인 BGF 리테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자영업자라는 성격을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경제적 종속성한 게 있다면 그건 노조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또 포스코가 약 7천 명의 협력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처우가 후퇴할 수 있다며 반발해 노노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중앙기관인 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 인정되면서 정부도 노란봉투법의 직접 당사자로 규정된 셈이 됐습니다. 시행 한 달여를 맞은 노란봉투법. 정부와 노조, 기업 모두 혼선을 빚으면서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여의도 직장인 중심의 신행봉사단체 여의도 동행봉사단 불자회 마음챙김의 본래 가르침을 일상 속 수행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여의도 동행봉사단 불자회 마음챙김은 지난 주말 경기도 가평 백년사에서 주지 승원 스님을 법사로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시면서 나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만 명상이 아니라 언제고 명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위원인 신지룩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 실습을 지도했습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단어는 꽤 중요했는데 사실 그 뜻을 이해하면서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그냥 챙기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쉬운 단어지만 직접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면서 오늘 그거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치, 금융, 기업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난 2월 결성된 여의도 동행봉사단 불자회 마음챙김은 앞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자비행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4월 28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